네, 계속해서 대외적인 변수들 알아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메가톤급 악재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좀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일 텐데요. 각각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꼽아보자면 이탈리아의 총선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재선을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최근에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됐을 때와는 그 비교해서 좀 차분한 양상인데요. 어떻게 시장 영향력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탈리아 이제 상하원의 어떤 엇갈린 결과는 남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의 전면 부각을 의미함과 동시에 독일과 이 11호 대표되는 유로존의 리더십에 좀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 상황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탈리아 정부 구성 역시도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극장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은 긴축과 유로존 공조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입장 보이고 있던 좌파나 우파 세력이 대연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좀 구성 역시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 이제 이 베를루스코니의 어떤 대두 그리고 몬티의 몰락이었는데요. 그간 이제 강도 높게 진행됐던 이제 긴축 개혁과 그리고 재정 안정화 작업이 좀 중단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로존 해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특히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3당으로 이제 급부상했었던 오성운동 연합 역시도 반EU 그리고 반긴축 기조에 이제 찬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작업에 심각한 난항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 이후 대연정과 어떤 재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좀 아무래도 시급한 어떤 경제 현안이 이러한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좀 시장의 어떤 우려를 키우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 등의 어떤 충분한 방화벽이 작동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 사태 당시의 어떤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월이 이제 국채 만기 피크인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좀 4월 전후에서까지는 이탈리아의 어떤 방향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우려사항은 시퀘스트입니다. 이 재정 지출의 자동 감축, 간밤에 또 벤 버냉키 FRB 의장 역시 시퀘스트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큰 진전은 없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정부 재정 지출 자동 감축을 의미하는 이제 시퀘스터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시퀘스터가 작동하게 될 경우에 오늘 9월까지는 이제 국방비 한 427억 달러 비롯해서 총 한 850억 달러의 어떤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될 예정이고 오늘 이제 10월부터는 매년 한 1,100억 불씩 하니까 2020년까지 총 한 10년에 걸쳐서 정부 예산이 한 1조 2천억 달러 감축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민간 소비나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아직까지도 어떤 정부 지출의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정부 지출 자동 감축이 이제 막 이제 본격적인 회복 기조 접어들고 있는 미국 경제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에 좀 어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바라보건대 일단 하반기 이후 어떤 재정 감축이 본격화되게 될 경우에 미국 GDP의 어떤 한 0.5에서 한 1% 정도 어떤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문제는 이 민주당과 공화당 어떤 양당 간의 의견 대립이 좀 첨예하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간 미국 정치권이 좀 극단적 파국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좀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떤 기대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재정절벽 논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타협보다는 잠정 연장 조치 이후에 좀 추가 협상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3월 27일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종료 시한까지 좀 논의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는 이 어떤 악재가 계속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변수도 알아봐야 할 텐데, 일본은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부동산 규제가 다시금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과 중국의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이 이제 이번 주말부터 양회, 정협이랑 전인대, 양회에 이제 돌입할 예정인데요. 통상 이제 양회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좀 뭐 부각됐던 데 반해서 이번 양회의 핵심은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규제 리스크라는 부분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의 기본 전제가 물가 안정이었는데 최근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있고 뭐 돈유기나 국제유가 뛰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다시금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관련 규제 조치가 어떤 부동산 개발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럴 경우 어떤 중국 금융주의 부진으로 연결되고 또 크게는 중국 증시 전반의 어떤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 뭐 또 현실화된다라면은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분명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경우에는 이 신임 일본은행 총재로 이 대표적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인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현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내정된 상황인데요. 이 엔고 시정 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극복 위해서는 뭐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간 주장해왔던 그 대표적 엔화 약세론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 엔저가 이 수출 품목 가격 경쟁력 제고로는 좀 도움될지는 몰라도 에너지 수입 부담 가중 때문에 어떤 무역 수지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라는 측면과 함께 그 미일 간의 어떤 금리 차라는 부분 때문에 그 엔화 약세 어떤 추세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좀 이런 어떤 엔저를 앞세워서 장기 불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이 자민당의 어떤 민심 잡기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저 문제야 뭐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시퀘스터라든지 이탈리아의 총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러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코스피 좀 상승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힘을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중장기적 관점하에서 그 2013년 뭐 본격적인 주식자산 전성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는 여전히 뭐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초 이후 어떤 2013년 이제 본격적인 어떤 주식자산 전성기에 이제 시대가 도래할 거고 목표 지수로는 한 2,300까지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어떤 한국 증시의 절대적 상대적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제시했던 어떤 네 가지 불확실성을 뭐 누그러뜨릴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우리 증시는 그간 딥커플링이었지만 그간 이제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측면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좀 잠시간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조정의 빌미를 기다려왔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네 가지 불확실성은 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기를 뭐 갖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한 1950에서 한 1970포인트 정도가 또 충분한 지지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구간에서의 좀 투자 전략으로서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어떤 그 지수형 ETF에 대한 어떤 이 저점 구간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떤 대외 불확실성 변수들이 이제 활개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 하락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IT와 자동차 관련주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찬스가 아니겠는가라는 측면 좀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한 148만 원대 그리고 현대차 한 20만 원대 부근은 어떤 훌륭한 매수 진입가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시장 조정기의 대안이 이제 그간 경기 방어주였다라는 측면에서 뭐 통신, 뭐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음식료나 뭐 제약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